네, 안녕하세요. 몽고야입니다. 네, 오늘은 교재 99페이지 육아타박률 확인, 육아타박률과 낙엽률 피해율 조사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타박률은 5종 한정 특약 가입건의 우박 피해, 그리고 필요시 하는데요. 필요시는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냥 5종 한정 특약 가입건의 우박 피해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시는 이때 필요해요. 5종 한정 특약 가입건의 우박 피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빠져나갈 구멍을 약관에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적과 종료 전, 이게 중요해요. 육아타박률은 항상 적과 종료 전에 합니다. 적과 종료 이후는 우리 우박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박은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뉘어요. 적과 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죠. 네, 이거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하나는 보통 약관과 하나는 5종 한정 보장 특약으로 나뉘고요. 보통 약관에서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네,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5종 한정 보장 특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인데요. 얘는 생략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육아타박률 조사거든요. 네, 이런 흐름이고요. 적과 이후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과 이후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낙과 피해 조사와 착과 피해 조사로 나뉘어요.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는 사고 즉시 조사하고요. 착과 피해 조사는 수학 직전 조사합니다. 네, 요 흐름이에요. 우박으로 인한 제 흐름이에요. 보통 약관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우박이 맞으면 거의 착과 피해 조사는 거의 무조건 수학 직전이니까요. 무조건 한 번은 들어가고, 적과전 5종 한정 보장 특약일 때는 육아타박률, 착과 피해 수학 직전에, 적과 이후에는 낙과 피해 한 번, 착과 피해 한 번, 보통 두 번 조사해요. 우박은요. 네. 착과 피해가 무조건 한 번에 들어가고, 그 즉시 조사하는 게 낙과 피해를 하든 육아타박률을 하든 요때는 생략 가능하니까 한 번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두 번 합니다. 네, 요 흐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과 종료 전에 착과된 육아나 꽃눈, 꼭 그 사과가 아니라 꽃에 우박을 맞아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육아나 꽃눈의 비율을 표본 조사를 합니다. 전체를 다, 그 과수원에 우박을 몇 개를 맞았는지 전체를 다 셀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하고요. 표본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 표에 따라서 표본 주수를 선정한 후 조사용 리본을 부착합니다. 네, 조사용 리본이라고 그 노란 색깔 있거든요. 네,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부착을 하고요. 표본주는 수령이나 크기, 착과 가짓수를 감안해서 대표성 있는 표본주를 선택을 하고 과수원 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합니다. 그림 2-3 첨부되어 있는데 요거예요. 과수원이 보통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빈대는 뭐 누가 뽑았거나 뭐 유목이 심어져 있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리을자로 가요. 가다가 여기쯤에 하나를 달았어요. 네. 보통 여기쯤에 하나를 달아요. 만약에 25주 간격으로 하나를 달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리본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쭉 그래서 리을자로 가거든요. 여기가 25번째거든요. 이런 식으로 달아요. 꼭 이 25번째 꼭 맞출 필요는 없고요. 25번째쯤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죠. 그래서 가장 표본, 대표성이 있는 경우, 있는 나무를 선택을 해서 달아요. 요 주변에서. 또 이제 또 출발을 하죠. 리을자로 가서 25번째 여기서 얘가 좀 대표성이 없다? 그럼 얘를 달을 수도 있고요. 뭐 얘를 달을 수도 있어요. 꼭 얘를 달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주변에 대표성이 있는 나무를 달아요. 그래서 수령, 크기, 착과 과실수를 감안을 해서 너무 많이 달린 나무도 너무 적게 달린 나무도 아니고 과수원 평균을 감안을 해서 대표성 있는 표본주를 선택을 하고요. 과수원 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겠죠? 그죠? 보시면 이렇게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얘랑 하면 이쪽이 너무 비어 있으니 원래대로라면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전체 좀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고, 선택된 표본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대표성이 없다 그러면 그 주변의 나무 얘를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표본주의 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가 너무 없다, 여기 하나 해도 되고요, 여기 하나 해도 돼요. 추가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표본조사는 표본주가 늘어나는 건 상관없어요. 줄어들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품목별 표본주수표의 표본주수 이상을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균치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조사를 딱 들어가면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모든 유가타박률 뿐만이 아니고요, 적과 착가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표본조사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조사 대상 주수 선정이에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네,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하는 건데, 이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을 하려면 파악을 해야 될 게 실제 결과 주수, 용어의 정의 때 들으셨죠?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요. 표본조사는요. 한마디로 이제 이 조사대상 주수를 선정을 한다는 건 내가 조사해야 할 대상 주수거든요. 실제 결과 주수, 그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 주수에서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로 뭐냐면 나무 세는 거예요. 표본조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무 세는 거예요. 이 과수원에 나무가 몇 개야? 그러면 한 명이 쭉 나무를 전체를 다 세야 될 거예요. 전체를. 그럼 전체를 다 세려면 전체를 세면서 과원 현황이 보여요. 대충 여기쯤이 피해가 심하고, 여기쯤이 피해가 심하고, 여기는 괜찮고, 이렇게요. 그럼 피해 심한 데 하나 달고 괜찮은 데 하나 달고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 보여요. 나무를 세면서. 그래서 표본조사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나무색이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0주다. 그러면 우리 10주거든요. 표본 주수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320주면 표본 대상 우리 정해진 게 있어요. 10주거든요. 그럼 320주 10주니까 벌써 32주 간격으로 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40주다. 그럼 11주거든요. 네, 그럼 44주 간격으로, 43주 간격으로 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간격으로 달면 돼요. 그 다음에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각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피해 유가와 정상 유가의 개수를 조사를 한다.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서로 4개로 뻗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지 하나, 물론 많은 가지가 있겠지만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하나를 딱 잡아요. 가지를. 네. 그럼 여기에 사과들이 달려 있을 거예요. 과총들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얘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죠. 근데 얘가 맞았고요. 우박을 얘가 맞았다고 합시다. 확대한 거예요, 지금. 과총 5개씩이니까요. 내가 만약에 얘를 봤어요. 그럼 똑같은 애를 보는 거예요. 우박 맞은 애만 골라서 보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자리를 봐요. 그럼 얘는 우박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피해가가 아니고요. 얘는 피해가가 되는 거예요. 우박 맞았는데 왜 피해가가 아니에요? 똑같은, 보통 중심가를 보거든요. 말씀드렸죠. 적과는요, 이 유가타박률 조사는 언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적과 이후엔 안 해요. 적과 전에 하죠. 어차피 얘는요, 따버릴 애예요. 우박을 맞았어도 어차피 딸 애예요. 얘는 키우려고 마음먹은 중심과란 말이에요. 물론 얘를 남겨놓고 얘를 딸 수도 있죠. 치과를 남겨놓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품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과총 5개가 있으면 내가 얘를 봤다. 보통 중심가 봐요. 내가 얘를 봤다. 그러면 얘만 봐요. 혹은 내가 얘를 봤다. 그럼 얘만 봐요. 같은 위치에 있는 애를 봐요. 그래서 사과와 배는 선택된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피해 여부를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감은요, 이렇게 과총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관없는데요. 사과와 배는 과총이 있어요. 사과는 5개, 뭐 배는 7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해요. 얘도 마찬가지 확대를 해서 같은 애만 보는 거예요. 얘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1번. 이게 1번 표본주예요. 1번 표본주에서 정상과 피해과가 있을 거예요. 얘가 맞았지만 얘를 봤기 때문에 정상이에요. 이 가지에 그런 게 막 과총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우리 해봅시다. 자, 1번 가지에 봤더니 정상과가 3개, 피해과가 6개 있었어요. 2번 가지에는 정상과가 5개, 피해과가 5개 있었고요. 3번 가지에는 정상과가 9개, 피해과가 1개 있었고, 4번 가지에는 정상과가 5개, 피해과가 6개 있었다고 합시다. 1번 표본주의 정상이 총 몇 개냐면요. 동서남북 4가지 봤잖아요. 5개, 3개, 17개, 22개. 피해과 실수는 총 몇 개냐면 하나, 6개, 12개, 18개. 네. 총 몇 개 봤어요? 40개 봤어요. 그죠? 총 40개 봤는데 피해가 18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약분하면 20분의 9니까 45%. 이게 유가타 확률이에요. 1번 표본주가요. 근데 이제 1번 표본주가 아니고 이제 똑같죠? 2번 표본주도 있을 거고 3번 표본주도 있을 거고 4번도 있을 거고 우리 5번까지 해볼까요? 정상이 21, 16개, 25개, 18개, 20개, 20개, 15개, 25개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총 이걸 다 더해야죠. 다 더하면 잠깐만요. 40, 60에 82에 103개 정상이 맞지요? 네. 피해가 34에 암산을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52에 72에 97. 그쵸? 그러면 200개 중에 97이니까 9, 45, 9, 45, 48.5%가 유가타 확률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표본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유가타 확률 조사예요, 이게. 네, 대충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표본주를 정해서 동서남북 4가지를 넣고 정상 피해를 구분한 뒤에 총의 피해가로 나누면 됩니다. 네, 되셨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계산이 틀렸어도 여러분 제가 암산으로 한 거라서 뭐 지적하지 마시고 어떤 식인지는 대충 아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과배 보면 선택된 과충당 동일한 위치 유가에 대해서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 됩니다. 네, 동일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봤다. 네, 그럼 똑같은 위치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만 보는 거예요. 감은 사실 상관없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해드렸고 계산해드렸습니다. 낙엽률이에요. 낙엽률 육아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단감 떫은 감이고 6월 1일 이후의 낙엽 피해. 그 다음에 저가 종료 이전에는 특정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권이고요. 저가 종료 이후에는 상관없고요. 저가 종료 이후는 어차피 특정한 위험을 보장하기 때문에 낙엽률을 확인을 하고요. 다음에 육아 타박률만 저가 종료 이후에는 육아 타박률 조사 안 해요. 낙과와 착과를 조사하지. 낙엽률은 저가 종료 이전과 이후 둘 다 조사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에 한다는 거. 네, 그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조사장수 기준으로 별표당 표본주수표에 표본주수에 따라 주수 산정하고요. 네, 표본주를 정하고 조사용 리본 묶어서 4곳, 동서남북 4곳에서 가지별로 낙엽수와 차겹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가지 하나만, 동서남북 4가지인데 가지 하나만 보면요. 여기는 달려 있고요. 여기 달려 있고, 여기 떨어졌고, 여기 뭐 달려 있고요. 여기 떨어졌고, 여기 달려 있고, 여기가 달려 있고 라고 볼게요.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떨어진 게 몇 개예요? 3개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8분의 3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피해 3, 정상 5. 네, 1번 가지 가요. 똑같아요. 네. 뭐 같은 자리 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네, 보면 되고요.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유가타박률은 적과 종료 이전에 5종 한정 특약 보장권만 하는 거고요. 낙엽률은 5종 한정 보장 특약권은 적과 종료 이전에,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는 보통 약관이든 적과 종료 뭐 5종 한정 보장 특약권이든 다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입니다. 세액 종류나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서 추가 확인 사항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니까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서 냉해가 있니 없니, 특별약관을 가입을 했니 이런 거에 따라서 보장을 하니 안 하니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는요.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여부가 확인이 돼야 돼요. 착과수 조사 이전에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6월 25일 날 적과가 끝났어요. 사과가요. 그래서 6월 28일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6월 27일에 바람이 불었어요. 14.77m/s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3,000개가 떨어졌어요. 적과와 착과수 조사 전이에요. 근데 적과는 끝났어요. 그 이후에 보상하는 제죠. 낙과가 됐죠. 네. 이때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보통은 나가지 않고 이런 경우는 바로 낙과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전에 적과 종료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갔다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과가 끝났다. 착과 조사 이전인데 적과 끝난 거를 확인을 해서 이거는 낙과 피해 조사가 필요해요 라고 추가 조사 필요를 하는 거예요. 네, 낙과 피해 조사를 해야죠.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예를 들어서 7,000개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3,000개를 더하는 거예요. 10,000개. 그쵸? 왜냐면 이 3,000개는 적과 후 착과수 때 적과 끝날 때 달려 있었던 애들이니까 적과 후 착과수 조사에 3,000개를 더한 10,000개를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값으로 넣고요. 이 3,000개는 낙과 피 처리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어쨌든 네, 적과 종료 여부 확인을 그때 해요. 그 다음에 우박 피해 발생 시에는 수확 직전에 착과 피해 조사 필요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네. 우박 피해가 굉장히 경미해요. 아니면 이런 경우 우박 피해가 맞긴 맞았는데 전부 측과에, 얘가 중심과라고 치면 전부 측과에 맞았어요. 전부 이런 데 맞았어요. 그럼 어차피 중심과 남겨놓고 다 딸 건데 착과 필수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생략 가능합니다. 네, 이게 팁으로 제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착과가 감소한 과실의 비율은 미보상 비율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과적과수 조사하기 전에 우리 지금 배운 유가타반율과 낙엽률 조사를 이렇게 글로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유가타박률 조사입니다. 지금 보이시면 리본을 부착한다고 그랬죠? 이 노란색 리본이거든요, 이게. 네, 리본 작업이 뭐냐면 표본주 번호 미리 써놓는 거예요. 매단 뒤에 매직으로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표본주 번호를 미리 써놓고요. 과수원제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네, 리본을 부착을 하는 거죠. 표본조사 시에는 리본을 달아 놓는 거예요. 요게 표본주가 선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러분, 네, 얘가 중심과일 것 같아요. 네, 얘가 중심과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봤다. 그럼 앞으로 무조건 이 5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 보는 거예요. 내가 얘를 봤다. 그럼 무조건 얘 보는 거예요. 위치를 하나를 딱 정해서 걔만 보는 거예요. 네, 걔만 보통 봅니다. 5개다. 얘만 보는 겁니다. 네. 같은 위치에 있는 과실을 조사를 하는 거고,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요거는 확대해 드릴게요. 우박이냐, 뭐 노린재 피해일 수도 있고, 풍산과라 그래서 잎사귀에 이제 어릴 때 바람 불면서 잎이 긁힌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네, 하여튼 애매한 것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진짜 우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제가 분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얘는 지금 적과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죠? 얘 하나만 남겨놓고 여기 보시면 딴 자리들 보이세요? 땄죠? 얘 하나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공교롭게 이제 얘를 수확해야지 하고 남겨놨는데 공교롭게 얘가 맞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박을 맞은 놈이 보통 이렇다. 여기 보시면 적과가 3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적과를 하셨고 3개는 이제 남겨놨는데 우박을 맞은 것 같은데, 네, 만지다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박, 네, 계약자한테 이제 어차피 우박 맞은 애니까, 네, 비밀로 하고 자리를 제가 떴는데, 우박 피해과 사진, 네, 네,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같은 자리 거를 보는 거예요. 네, 보이시죠? 홍로, 사과가 좀 못생겼죠? 홍로인데 이렇게 우박 맞은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도 적과는 다 끝났네요. 적과 다 끝나고 얘 하나만 남겨놨는데 공교롭게 얘가 맞은 거고요. 네, 정상과고 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낙엽률 조사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낙엽률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본 매는데 리본 색깔이 다르죠. 원래 노란색 리본을 써야 되는데 그때 노란색 리본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간색 리본을 달았고요. 빨간색 리본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적과 후착과수 때 쓰는 리본이고, 뭐 리본 색깔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서 실무 이야기예요. 리본을 맺고요. 이건 적과 이후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한참 뒤 이야기입니다. 수학 거의 임박해서, 그때 제가 이거 언제 찍었냐면 9월 말쯤 수학 한 달 남겨놓고 찍은 사진이에요. 적과 이전의 낙엽 피해랑은 좀 달라요. 감 색깔이 벌써 들었잖아요. 네, 리본을 매고요. 요게 조금 있는데,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차겹으로 보는 경우, 그러니까 바람 피해를 입었는데 차겹, 이건 실무적인 이야기인데요. 찢겨진 자리가 요 정도다. 입 일부가 요 정도 찢겨졌다. 이거는 낙엽으로 보지 않아요. 꺾였다. 50% 미만에서 꺾였다. 또 낙엽으로 보지 않고요. 50% 미만에서 손상된 거, 그 다음에 여러 곳이 찢어지고 뭐 꺾이고 했지만 50% 미만이다. 이거는 낙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차겹으로 봐요. 그래서 가지별 예시, 제가 그때 아까 전에 그린 그림이랑 똑같아요. 네.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인데 보시면, 그죠? 네, 낙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차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이게 지금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1번 가지가 낙엽이 6개, 차겹이 6개. 그
그다음에 이쪽 2번 가지가 있을 거고 3번 가지가 있을 거고 4번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2번 가지는 차겹이 5개, 낙엽이 7개. 3번 가지는 차겹이 3개, 낙엽이 10개. 4번 가지는 차겹이 8개, 낙엽이 3개라고 합시다. 그럼 1번 표본주는 전체 차겹이 6개, 11개, 22개, 낙엽이 6개, 13개, 26개죠. 48개 중에 26개. 예, 이게 1번 표본주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게 낙엽 피해율이 되는 거고, 이게 전체 또 아까 유가타 확률처럼 5개다 표본주가. 그러면 이 5개를 총 합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좀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나시죠? 요거를 다시 사진으로 보서 들으신 뒤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다시 이제 교재를 보시면 조금 쉬워지실 거예요. 보시면 한쪽 가지의 보면 다 막 잘렸어요. 여기 잘렸고요. 이거 낙엽 지금 되게 다 낙엽 진 자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여기 낙엽 자리. 이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 신초가 아니고요. 네, 감 있던 자리고 지금 연두 색깔. 신초거든요. 연두 색깔. 이건 아니고요. 연두 색깔이요. 연두 색깔. 연두 색깔 있는 부분이 전부 잘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렇게와 요렇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잖아요. 이쪽까지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무교육 때문에 만든 자료라서 시험에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어차피 합격하시면 알아야 될 상황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번에 떨어진 낙엽이고요. 이거는 이번에 떨어진 낙엽은 아니에요. 네, 또 구분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색깔이 티가 나죠? 네, 아물었잖아요. 이건 이전 사고에 떨어진 낙엽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엽 피해 조사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까지 봤어요. 네, 그래서 유가타 확률, 낙엽률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했고요. 피해 사실확인 조사까지는 정리가 완전히 된 거고, 다음 시간에 적과 후착과 조사는 그러면 이제 메인이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